책으로 배우는 투자, 어려운 투자, 재테크, 경제 책들을 핵심만 콕 집어서 요약해 드립니다. 워렌 버핏 바이블, 버핏이 직접 말해주는 투자와 경영의 지혜. 저자 워렌 버핏,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투자가이자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대 주주. 2017년 말 기준 순자산 85조 6,500억 원을 보유한 세계 3위의 거부. 하지만 그가 보유한 재산의 99%는 기부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워렌 버핏에 대한 책은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 버핏이 1979년부터 2011년까지 33년간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을 정리한 워렌 버핏의 주주 서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워렌 버핏 바이블은 워렌 버핏의 주주 서한이 출판된 이후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의 주주총회에서 버핏이 제시한 답변 중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된 답변을 선정한 것입니다. 버핏의 답변에서는 그의 투자 철학이나 투자에 대한 지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꽤나 두껍습니다. 무려 646페이지나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 중에서 좋은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매수할 때 변수들을 무시한다. 그리고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을 그 회사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사는 것으로 본다. 이런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 사고방식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읽은 이후에 19세기 이후 내 투자 활동의 토대가 되었다. 이 책을 사고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투자가 쉬워졌다. 나의 친구 월터 슐로스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오히려 천만다행이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밑에서 일하면서 배운 단순한 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가격이 낮은 주식을 매수했다. 포트폴리오 이론, 기술적 분석, 거시경제, 복잡한 알고리즘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 원금 손실이 없는 전략을 사용하면서 월터는 47년간 S&P 500보다 훨씬 뛰어난 실적을 올렸다. 그것도 움직임이 지루한 종목 1000개에 투자해서 올린 성과이다. 이것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 잘못되었다는 증거이다. 공개 정보만 이용해서는 시장 평균보다 높은 실적을 얻을 수 없다. 월터가 대학을 안 나온 덕분이었다. 우리가 찾는 기업은 우리가 그 사업을 이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좋고 경영진이 유능하고 믿을 수 있으며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이다. 진정으로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탁월한 수익률을 지켜줄 수 있는 항구적인 해자를 보유해야 한다. 높은 수익을 내면 경쟁자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 기업이 경쟁자들을 물리칠 강력한 진입장벽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코스트코처럼 낮은 생산 원가나 코카콜라, 질레트와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어야 한다. 시드 캔디라는 회사는 작아도 성처럼 견고하다. 반면에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서는 항구적 해자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견고해 보이던 해자가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위대한 경영자가 있어야 좋은 성과가 나오는 기업도 우리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그가 떠나면 높은 성과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산업에 속하면서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한 기업이 우리가 찾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은 성장성이 높지 않아도 투자할 수 있으며 성장성까지 갖추었다면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 한편 성장에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회사도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은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계속 이익이 성장하는 게 훨씬 좋다. 고성장 저자본 기업. 투자에 있어 최악의 기업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 고속으로 성장하지만 이익은 거의 나오지 않는 기업이다.
대표적인 예가 항공산업이다. 우리가 내리는 투자의 정의는 장래에 더 많은 구매력을 얻을 거라는 합리적 기대에 따라 현재의 구매력을 남에게 이전하는 행위이다. 즉, 미래에 더 많은 소비를 얻기 위해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이런 관점에서 투자 위험은 기존의 이론이 아닌 구매력 손실에 대한 확률로 측정되어야 한다. 아무리 등락이 클지라도 미래에 확실하게 상승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위험한 투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수십 년 동안 투자할 수 있다면 주가 하락은 중요하지 않다. 대신 투자 기간 전체를 통해 구매력을 높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사람들은 은행 예금이나 채권, MMF 등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가장 위험한 투자이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화폐 가치의 안정을 매우 강하게 원하는 미국에서조차 1965년 이후 달러의 가치가 86%나 하락했다. 그 당시에 1달러였던 물건이 지금은 7달러이다. 세금까지 고려한다면 실질 소득은 전혀 없는 셈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의 하락은 눈에 보이는 소득세보다 3배 이상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구매력 가치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산에 투자한다. 기업, 농장, 부동산 등이 그 예이다. 특히 농장이나 부동산처럼 신규 자본이 거의 들어가지 않으면 더 좋다. 기업으로는 코카콜라, 시즈캔디, IBM 등이 있다. 100년이 지날지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코카콜라나 시즈캔디를 사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업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인류 기업들의 지분을 늘려갈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압도적인 투자 실적을 낼 것으로 나는 믿는다. 더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이다. 자산의 장래 가격 변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투기이다. 나보다 IQ가 30이나 낮은 친구가 주식으로 돈 버는 모습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어떤 자산의 가격이 최근에 상승했다는 이유로 그 자산을 사서는 절대 안 된다. 투기가 만연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 스스로 거시경제에 대한 관점을 세우거나 다른 사람의 경제 예측, 시장 예측을 듣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위험하기까지 하다. 경제, 금리,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문가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농장에서는 옥수수가 계속 자라고 뉴욕의 대학교에는 학생들이 몰려들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면 그들을 따라서 비합리적으로 행동한다. 하지만 아무리 변덕스럽고 말이 많은 이웃이 있어도 내 농장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기업을 분석할 때 5년 이상의 이익 범위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우선 판단한다. 그리고 이 이익 범위의 하한선에 도달할지라도 현재 주가가 합리적이면 그 주식을 매수한다. 미래 이익의 범위를 추정할 수 없다면 포기하고 다음 기업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이 회사의 경영진과 정말로 동업하고 싶은가에 대해 아니오라고 나오면 분석을 종료한다. 이외에 거시경제나 정치, 다른 사람의 견해 등은 투자 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박을 추구하지 않고 적당한 실적이 확실한 종목을 주로 선택했다. 주식을 살 때는 그 기업을 산다고 생각해라. 5년 동안 주가를 확인하지 마라. 대신 그 기업의 실적에 관심을 가져라. 비전문가인 평범한 투자자들에게는 기법이 필요 없다. 평범한 사람들은 대박 종목을 고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좋은 실적이 나올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수수료가 낮은 S&P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훌륭한 실적을 기록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지수는 더 상승할 것이다. 이 조언은
나의 유서에 쓴 내용과 동일하다. 10%는 단기 국채에 투자하고 나머지 90%는 비용이 낮은 S&P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뱅가드 펀드. 이것을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사 모아야 하며 악재가 나오거나 대폭 하락했을 때는 절대 팔지 말아야 한다. 지난 50년간의 투자 결과 미국 국채보다 다양한 미국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편이 훨씬 안전했다. 사실 S&P 500 대비 초과 수익을 내기는 매우 어렵다. 현금성 자산보다 잘 분산된 주식 포트폴리오를 장기간에 걸쳐 사모으는 방식이 훨씬 안전하다. 기관 투자자들의 실적도 인덱스 펀드에 오랜 기간 뒤처졌다. 주 요인은 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운용 보수이다. 워렌 버핏 바이블. 버핏이 직접 말해주는 투자와 경영의 지혜.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하면 된다.